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소연은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옷차림 속에도 피로한 눈빛은 숨기지 못했고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오천수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순간 오천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놀람이 이내 냉정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 말에 강소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곧 눈을 내리깔고 익숙한 듯 대답합니다. 영주는 당신 딸이야. 그 애한텐 아빠가 필요해. 오천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애한테 필요한 게 진짜 아빠일까? 아니면 너한테 필요한 명분일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오천수의 마음속에선 과거의 기억들이 어지럽게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그녀의 말들, 비웃던 눈빛, 돈을 들먹이던 날카로운 언어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눈물 연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느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랑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기착지로 이곳을 선택한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천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주 핑계 대지 마. 강소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천수의 그 말이 자신의 방패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찜찜함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딸을 앞세운 사과, 갑작스러운 귀국, 그리고 자꾸만 자신을 흔드는 말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주를 위해서.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박해지면 진심보다 꾀가 먼저 나오는 법이라는 걸. 그날 밤 천수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강소연의 최근 행적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짧은 한마디. 형님, 그 사람 거기서도 꽤 말썽이었어요. 세관에 잡힌 고가 물품 신고 누락,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 수천만 원. 심지어 강소연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기록까지. 위자료로 받았던 금액은 도박 사이트와 사치품 소비로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그녀는 떠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온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천수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무릎 꿇은 채 용서해달라던 강소연의 얼굴이 아니라 딸 영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서 고생만 하고 있는 걸까? 천수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사람. 그녀의 진심은 이미 잃어버린 위자료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천수는 점점 더 강소연의 복귀가 수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통화 한 통. 그 집 아직도 형님 명의예요. 전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부동산 사장이었습니다. 강소연은 그와 다급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 말투엔 다급함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술도가를 건드릴 생각까지 하는 건가? 며칠 뒤 술도가의 명예 관련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발급 요청된 정황이 포착됩니다. 술도가는 형님 오장수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전부였습니다. 천수는 강소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하는 법.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운우는 사랑을 구하는 말이 아닌 살 길을 찾는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천수는 다짐합니다. 술도가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형님과 형수님이 피땀으로 일군 집을 가족을 미끼 삼아 팔아넘기려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순간 천수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젠 마음이 아닌 증거와 판단으로 그녀를 상대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에 씌었나 보다는 말라 진짜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 밤이 깊은 술도가 마당, 오천수는 고요하게 입을 엽니다. 담담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 안엔 서운함도 미련도 그리고 이제는 냉정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주 엄마. 그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넌 지금 영주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면 네가 살 길 막혀서 그런 거야? 한참을 침묵하던 강소연.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오천수는 그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말하던 날, 형님 제삿날까지 외면하며 사라지던 그 순간. 그는 그 모든 기억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영주 핑계 대지 마. 천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쉽게 떠날 순 없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지만 말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 마음은 말이야 바뀔 수 있어. 그런데 너처럼 갑자기 이렇게 다 무너진 다음에 돌아와선 안 돼. 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땐 몰랐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러나 오천수는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아? 지금은 그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엔 후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지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천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나는 너한테서 진심을 보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 말을 마친 그는 등을 돌립니다. 그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진짜로 무너져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소연의 눈물은 흐르되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마강숙은 단호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혼하자고 나가더니 이제 와서 아이 들먹여요? 입술을 깨문 채 강소연을 바라보던 마강숙은 마침내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녀는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죽은 남편 대신 형제들을 품었고 무너진 술도가를 두 손으로 일으켜 세웠으며 모든 고통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마강숙이기에 돌연 나타나 딸을 핑계 삼아 다시 들어오겠다는 강소연의 모습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쪽이 떠나던 날 천수도련님은 무너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고 가겠다고요? 강소연은 무언가 반박하려 하지만 마강숙은 한치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동정 끌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은 칼처럼 곱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긴 당신이 쉽게 드나드는 곳 아니야. 지금 이 집은 지켜야 할 게 많아졌어.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킬 사람이야. 그 순간 술도가의 공기는 냉랭해지고 형제들도 하나둘씩 그들의 대화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강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 번 속은 걸 후회하진 않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하지만 두 번 속는 건 내가 어리석은 거니까. 그 말에 강소연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하지만 마강숙은 마지막 말까지 마치고 돌아섭니다. 미안하지만 소연씨. 이제 그만 천수도련님 놔주고 나가세요. 소연씨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한 여인의 굳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